안녕. 이하래주 논술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모두 2번씩 책 잘 읽고 자리에 앉았죠? 오늘도 열심히 학습해 볼까요? 오늘 내용은 어땠어요?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은 내용을 잘 떠올려 보고 2~3줄 정도로 요약해 보세요. 잘 요약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머리 위를 나는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작은 낚싯줄에 걸린 만세기를 잡아 올리고 나서 다시 커다란 물고기와의 싸움에 집중하며 다음을 계획하는 노인.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번에도 다른 물고기가 미끼를 문 적이 있었잖아요. 몇 강이었죠? 맞아요. 18강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물고기였는지도 모른 채 다른 낚싯줄이 빠르게 풀려나가자 노인이 아예 그 줄을 끊고 커다란 물고기를 선택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때와 달리 만세기를 잡았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걸까요?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이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둘 다 맞는 행동이었어요. 그때 노인은 그게 더 옳다고 판단했어요. 대단한 놈 하나와 싸우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낚싯줄은 빠르게 풀려나가고 그걸 봐서는 그놈도 꽤 큰 물고기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낚싯대가 부러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2마리를 다 잡을 수 없다는 빠른 판단으로 하나를 버렸던 거고 그게 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거죠. 어떤 물고기인지도 알 수 있었고 만색이었잖아요. 줄을 막 끌고 들어갈 만큼 큰 놈이 아니라 노인이 한 손으로도, 그것도 노인이 신뢰하지 않는 왼손 하나로도 잡을 수 있는 물고기였어요. 게다가 커다란 물고기와의 긴 싸움 탓에 지쳐 있기도 했고 맞서서 계속 버티려면 영양 섭취가 절실하기도 했죠. 앞선 11강에서 만세기 사진을 보았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략 기억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만세기 성체도 그리 작지 않은데 그러고 보면 노인은 청년이 최고라고 할 만큼 낚시를 아주 잘하는 어부가 맞았던 거예요. 지난번 18강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버리고 큰 놈을 선택한 노인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2마리를 잡는 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상황과 능력 등을 잘 따지고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도전하고 시도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사람은 본래 욕심이 많은 존재라서 욕심을 버리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처럼 노인에게는, 그러니까 오늘은 만세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끊지 않고 만세기를 끌어올렸던 거죠. 노인이 정말 베테랑 어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글자 자체가 오타라기보다는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뱃바닥이에요. 뱃바닥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실제 배의 바닥을 뜻할 땐 배바닥이라고 써야 해요. 선생님 실수예요. 선생님이 뱃바닥을 제대로 찾아봤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했어요.
노인과 바다를 새롭게 또 찍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앞으로는 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줄이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요약한 요약문을 여러분이 요약한 요약문 밑에 옮겨 적고 서로 비교하면서 어휘 사용과 문장 구성을 잘 학습하세요. 먼저 시야. 시야는 시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사물에 대한 식견이나 사려가 미치는 범위를 뜻해요. 두 번째 의미에서 사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처럼 쓰죠. 다음, 너울대다. 너울대다는 물결이나 늘어진 천, 나뭇잎 따위가 부드럽고 느릿하게 자꾸 굽이져 움직이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그리고 팔이나 날개 따위를 활짝 펴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황. 담황은 엷은 누런색 또는 빛을 말해요. 담황에 쓰인 한자가 묽을 담자에 누를 황자거든요. 누런색인데 묽은 것. 그러니까 엷은 누런색임을 알 수 있죠. 이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단어도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경련. 경련은 근육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떨게 되는 현상을 뜻해요. 그 다음 부딪다. 부딪다는 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대다 또는 닿거나 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다라는 말을 자주 쓰진 않죠. 이보다 부딪다의 강조형인 부딪히다를 많이 써요. 그런데 부딪히다와 부딪히다 이 두 단어의 쓰임을 알고 있나요? 각각 어떤 경우에 써야 맞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가만히 있거나 전혀 부딪을 의도가 없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떤 사물이 나에게 와서 부딪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부딪히다를 써요. 전미사 히를 써서 부딪다의 피동사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부딪다나 부딪히다를 쓰면 돼요. 부딪히다와 부딪히다 이제는 잘 구분해서 쓰세요. 마지막으로 수평선. 수평선은 물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을 뜻해요. 먼 바다 저 끝에는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것처럼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수평선 멋지죠?
이처럼 물과 하늘이 맞닿은 선을 수평선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땅과 하늘이 맞닿은 선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지평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도 기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땅, 우리 국토에는 산지가 많아서 지평선은 보기가 어렵죠. 산지가 아닌 평지가 바다처럼 넓어서 하늘과 맞닿은 것처럼 그 끝에 선이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에 있는 호남 평야가 유일하다고 해요.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김제예요. 오늘의 문장 교정. 오늘은 어떤 문장을 교정해 볼까요?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왼손과 햇볕은 굳이 다른 단어를 떠올릴 필요가 없어 보이죠? 적당히는 적절히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타고를 있고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색깔로는 차이가 있지만 햇볕에 타다와 햇볕에 있다는 햇볕에 긴 시간 노출되는 경우에 생기는 피부의 변화를 표현할 때 보통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차이 정도? 그러니까 빨갛게 익었다가 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정 문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하루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익고와 타고 둘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는 매우나 그리 또는 그다지로 바꿀 수 있고, 다시 쥐가는 그대로 두고 날일은 없을 거야를 나지는 않을 거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하나씩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왼손이 햇볕에 적당히는 뭐 적절히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뭐 굳이 안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고, 적절히 타고, 타고는 있고 로 바꿀 수 있겠고요. 아주는 매우 또는 그리 또는 그다지 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쥐가는 그대로 두고 쥐가 날 일은 없을 거야. 이것을 다시 쥐가 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꾼 것을 또 하나씩, 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적용하면 또 몇 개의 문장이 나오죠. 왼손이 햇볕에 적당히 있고 밤에 아주 춥지만 않다면 다시 쥐가 날 일은 없을 거야. 또 왼손이 햇볕에 적절히 타고 밤에 매우 춥지만 않다면 다시 쥐가 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왼손이 햇볕에 적절히 있고 밤에 그리 또는 그다지 춥지만 않다면 다시 쥐가 나지는 않을 거야. 어떤가요?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하나씩만 바꿔 써도 다른 문장 몇 개가 나오죠? 여러분이 교정한 교정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문장. 이번 문장도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은 좀 길죠? 그래도 차근차근히 한번 고쳐봅시다. 입에 걸린 바늘 때문에는 바늘이 입에 걸려 있어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련하듯 움직이면은 그냥 간단히 떨다로 고쳐도 되겠죠? 여기서 부딪혔고는 부딪혔고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것도 앞서 설명한 건데 이해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길고 넓적한과 같은 이런 수식어들은 순서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넓적하고 긴처럼 말이죠.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걸 선택할게요. 그리고 뱃바닥은 틀린 표현이라고 했었죠? 선생님 실수라고 했어요. 배 바닥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마구 부딪으며 몸부림쳤다 해서 부딪으면은 부딪히며로 바꿔도 되지만 앞에 부딪혔다가 나와 있기도 하고 바로 뒤에 또 몸부림쳤다가 나오니까 치다가 반복되게 돼서 그대로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하나하나 적용해서 써보죠. 그러니까 입에 걸린 바늘 때문에는 바늘이 입에 걸려 있어서 바늘이 입에 걸려 있어서 경련하듯 턱을 움직이며 만세기는 턱을 여기를 떨며 빠르게 이빨을 부딪혔고 길고 넓적한 몸통, 꼬리와 머리를 뱃바닥에는 배 바닥에로 고치면 되겠네요. 문장이 긴 거에 비해서 고친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씩 또 적용해 보면 또 두어 문장이 나올 수 있죠. 바늘이 입에 걸려 있어서 만세기는 경련하듯 턱을 움직이며 빠르게 이빨을 부딪혔고 길고 넓적한 몸통, 꼬리와 머리를 배 바닥에 마구 부딪으며 몸부림쳤다. 그리고 바늘이 입에 걸려 있어서 만세기는 턱을 떨며 그때는 이것을 빼는 거죠. 만세기는 턱을 떨며 빠르게 이빨을 부딪혔고 길고 넓적한 몸통, 꼬리와 머리를 배 바닥에 마구 부딪으며 몸부림쳤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적용해서 만든 문장들을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더 나은 문장이 무엇인지 또 어떤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 교정문이에요. 이 수강생은 앞부분
입에 걸린 바늘 때문에를 바늘이 입에 걸린 탓에로 바꿨어요. 탓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활용한 점이 돋보이네요. 이번에는 수강생이 단어의 순서를, 그러니까 위치를 바꾼 게 좀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제 고칠 수 있죠. 먼저 경련하듯 턱을 움직이며를 턱을 경련하듯 움직이며로 바꿨고, 또 빠르게 이빨을 부딪혔고를 이빨을 빠르게 부딪혔고로 했어요. 그리고 넓적한 몸통, 쉼표, 꼬리와 머리를 이라고 이제 원 문장 되어 있는데, 수강생은 넓적하고 긴 몸통과 꼬리, 그리고 쉼표하고 머리를 뱃바닥에 마구 부딪히며 몸부림쳤다 라고 고쳤네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도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교정이 될 수 있죠. 아쉬운 건 이제 뱃바닥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아쉽다기보다 이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니까. 이래서 선생님 또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해요.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전수한 꼴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깊이 반성하고요. 여러분도 이 경우를 반면 교사 삼아서 가능하면 맞는 말을 하고 맞는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바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강생의 교정문도 여러분 교정문과 함께 비교하면서 더 좋은 문장은 무엇인지,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안 그래도 해질 때가 물고기들에게는 힘든 시간이니까 말이야. 우리 교재의 노인과 바다 93쪽 9째 줄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문장, 말하자면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목 이 문장으로 꼽았어요. 맥락, 그러니까 앞 내용을 보면 노인은 계속해서 커다란 물고기에게 끌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커다란 물고기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 노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목 이 문장, 그 앞의 문장은 놈을 자극하지 않고 가만히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인데, 해질 때가 물고기들에게 힘든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물고기를 힘들게 하면 물고기를 쉽게 잡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결국 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왜 그런가는 좀 더 읽은 뒤에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책을 읽다가 혹시 이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했던 친구들은 문장을 잘 곱씹어 보면서 이 문장의 뜻, 그러니까 물고기가 힘들게 되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몇 쪽 뒤에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유를 지나치지 않고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이하레주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